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에 완전한 공포 장세가 찾아왔습니다. 패닉 매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어제와 오늘 완전히 같은 패턴을 보여줬는데 장 초중반까지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듯 하다가 중반부터 결국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는 모습을 이틀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공포는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임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즉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저하입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연준의 긴축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올해 시행된다는 점이죠. 그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오르는 추세에 있는 것도 주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해서 확산 중인 오미크론과 또 추가적인 변이에 대한 공포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 사이에서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언제든 봉쇄 조치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시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전쟁 리스크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다방면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시장에 퍼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리스크들이 동시에 시장을 짓누르면서 현재 미국 주식시장도 본격적인 조정장, 베어마켓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채권 수익률은 하루 만에 급락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면 원래 올라야 하는 게 채권 수익률인데 어제 하락한 것은 최근 시장이 위험 자산을 기피하는 완전한 공포 장세고 특히 전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해준다면 나스닥에게는 그나마 한 줄기 숨쉴 구멍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문제는 시장 공포가 사라지고 금리 인상이 다가오면 결국 다시 오를 거란 거죠.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드디어 FOMC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되겠죠. 이날이 당분간의 시장 방향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연준은 항상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얘기하지는 않고 돌려서 얘기를 하죠. 하지만 말의 뉘앙스를 통해서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원래의 예상대로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올해 3차례에서 4차례까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어조로 얘기를 한다면 약세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반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긴 하겠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 상태를 점검하면서 전체적인 페이스는 조절을 하겠다는 식의 말을 한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반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어 오늘도 암호화폐가 연이틀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완전히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주식시장도 이틀 연속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이틀 연속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그 패턴이 주식시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어느 정도의 지지권은 유지를 하다가 주식시장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주식하던 트레이더들이 주식장이 끝나니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와서 팔기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죠. 가장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레버리지 포지션의 강제 청산입니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지난 하루 동안 강제 청산이 무려 10억 달러가 넘게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지지 영역에서 매도세를 버티다 결국 지지 영역이 뚫리는 순간 레버리지 포지션의 강제 청산이 일어나면서 급락이 나오고 또 다시 지지 영역에서 버티다 매도세를 견디지 못하고 뚫리는 순간에 또다시 강제 청산이 일어나서 급락하는 이 패턴이 이틀간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은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2008년 이후 1월 첫 2주간의 거래에서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원래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나스닥이 다우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만 특히 오늘은 기술주의 실적 시즌 스타트를 끊었던 넷플릭스가 20%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을 멱살 잡고 끌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 부진은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아무튼 이로 인해 기술주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비중이 큰 디즈니도 7% 가까이 내렸고 유튜브의 구글,
프라임 비디오의 아마존도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다음 주에는 드디어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25일 화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6일 수요일에는 테슬라가, 27일 목요일에는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과연 이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줄 구원투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완전한 공포 장세 속에서는 투자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기업의 실적을 유심히 살펴본 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는 빅테크들 실적 발표보다도 오히려 FOMC의 결과가 시장 그리고 이 빅테크들 주가에도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웰스파고의 선임연구원인 스콘 렌은 내년 정도까지 수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지만 초기 금리 인상이 경제 회복을 망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과 발맞춰서 경제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겹치면서 패닉에 가까운 리스크 오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공포가 극심해졌을 때 반전의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성 지수, 우리가 일명 공포 지수라고도 부르는 윅스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윅스 선물 지수가 현물 지수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포가 가득해지면 현물이 선물 지수를 앞지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그런 경우는 딱 4번 있었는데 모두 그때가 결국 공포의 바닥이었고 이후로 반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다만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한 선물지수와 현물지수가 역전된 이후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반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공포장세가 끝나고 바로 반등이 나오는 건가 하고 함부로 속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오히려 탐욕을 부린다는 워런 버핏의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좋은 기업의 주식은 가격이 오를 때 사는 것보다 내릴 때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은 분명한 베어마켓으로 접어들었고 또 하루아침에 상황이 종료되고 바로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식을 모아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돈 생길 때마다 적금 너트 적립해가듯 그렇게 주식을 모아가는 시기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산의 가격이 계속 오를 때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싸지면 사겠다고 하지만 막상 가격이 내리면 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 동안 큰 돈을 투자했다가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큰 손해를 보죠. 제가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길게는 1년 이상까지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기간 주가가 멈추거나 내리는 시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미래에 큰 과실을 맺게 해줄 부의 씨앗을 뿌리고 부의 농사를 짓는 시간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부디 주말 동안만이라도 머릿속에서 시장에 대한 염려는 지우시고 몸과 마음이 편히 쉬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한 주도 힘내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